안녕하십니까. 한의학 한문으로 된 전적을 강독 놀이하는 놀이마당 우경 서당입니다. 중국 북경대 상한 학자이신 유도주 선생님이 평생을 경험을 직접 해놓은 상한론 임증지요라는 책을 아주 요약된 얇은 책인데 글자 풀이를 해봤습니다. 어느덧 완판 통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상한 임증지요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됩니다. 또 이어서 어떤 교재를 글자풀이 해보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의 어떤 제안이 있으면 같이 선정해서 또 계속 묵묵히 황소가 밭을 가는 심정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대망의 마지막 장이 되겠어요. 화증으로서 나타나는 화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통증, 아주 그 참기 어려운 통증이 나타나는데 어떤 통증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비중이 큰 것으로 보아서 아주 다양한, 아주 많은 분량의 내용이 지금 2페이지, 3페이지, 근 한두 시간에 걸친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읽어 내려가듯이 그냥 하겠습니다. 현재 또 이 뉴질랜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 빗소리가 자작자작 지붕을 때리는 분위기를 자아내주고 있습니다. 녹화 내용에 비 오는 소리가 지지직 지지직 자자자작 자작자작 거리는 소리, 빗소리를 들어가면서 강독을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기로 인한 통증이다. 아픔이다. 아픔은 싫어요. 아픔은 싫어. 병리 내경에 말하기를 모든 통증과 가려움증과 창증은 부스럼창, 이와 같은 부스럼이라든지 가려움이라든지 아파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가 심에 속한다. 심장과 관련이 있다. 심의 화겠죠. 화. 여기서 말하는 화, 심화. 오곤이 주하여 말하기를 열이 심하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열이 미약하면 가려움을 느끼게 되고, 부스럼이라는 것은 열이 불사를 때에 불사를 착 열이 불살라 올라서 이른 것이다. 열이 불살라 오면은 태워 들어가면서 썩어 들어간다. 그러므로 화가 불사를 번성함에 번창함에 기육, 그러므로 화가 기육을 불태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네요. 화가 기육을 불태워 들어가며 가까이는 아프게 되고 멀리는 가렵게 되고 심장에 불사리게 되면 문드러질 난자입니다. 문드러져서 조직을 문드러지게 허물어지게 해서 망그러지게 하는 부스럼이 된다. 여기서 심은 화에 해당하니 여기서 심은 화에 해당하니 그러므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원자는 어시의 약자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심장이라는 것이, 심이라는 것이 바로 화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이 불살라서 통증에 이르기까지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화가 경락에 음한 것이고, 둘은 장부에 화가 음한 것이다. 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좋은 의미의 음이 아니죠. 음탕하다, 음란하다. 물 숫자가 들어가서 침음해 들어간다. 아주 나쁜 의미로서 족치어 들어가는 것. 족치어 들어가는 것을 음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금이다. 그래서 그
음란해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나쁜 병적인 기전으로 작용하는 그 나타나는 통증을 크게 경락의 침음에 들어가서 생기는 것과 장부의 침음에 들어가서 생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첫 번째로 화기가 경락의 침음에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으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두통. 일반적으로 상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소양의 담경의 소양 담경의 화가 위로 솟구쳐 올라갔을 때에 작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은 소양 담경의 화가 위로 솟구쳤을 때에 통증으로 나타난다. 이때에는 대부분 머리의 좌우 양측에 걸쳐서 통통이 나타나게 된다. 또 늦은 밤에 더욱 심해진다. 아울러 입이 쓰고 중심이, 심장이 부대끼고 맥이 오는 것이 현하면서 삭한 맥이 나타나고 설질은 강하다. 붉으면서도 아주 진홍빛, 아주 붉은 빛을 띠고 설태는 약간 누런색이다. 비가 제법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아주 다다다닥 자자자작 크게 들리고 있네요. 시원하게 비를 때려줬으면 마음도 시원하고 좋을 것 같네요. 이를 다스릴 때에는 바로 용담 사감탕을 써볼 수가 있는데, 담경의 화열을 씻어내면 낫는 것이다. 가령 양명 위경의 화가 위로 솟구쳐 올라서 생기는 두통일 때에는 대부분 전면 이마에 그 두통이 발작이 나타난다. 전두통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입이 마르고 물 마시고 싶어하며 맥이 오는 것이 홍대하고 설태가 누르면서 말라 있다. 양명경에 의한 전두통일 때에는 백호탕을 사용한다. 갈근 14g, 백호탕에 갈근을 더 넣어 14g을 넣어서, 여기서 여자는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다 여자입니다. 가다로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갈근을 14g을 더 넣는다. 더할 가짜의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경 기분에 있는 열을 씻어내면 낫게 된다. 이럴 때는 치험예로서 문두구라는 어떤 지명 이름인 것 같아요. 한 여자 청년이, 젊은 사람, 니엔칭, 젊은 사람을 니엔칭이라고 하죠. 연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청. 한 젊은 여자가 액두통을 앓았다. 이마, 머리 통증, 전두통이 되겠네요. 전두통을 앓았고, 겸하여 입이 다물어져서 입을 열기가 어려워. 입이 딱 다물어져서,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릴 수가 없는 상태였어. 만일 억지로 입을 벌리기라도 하면 양쪽 측면의 혓고 부분이 산통하는 것이 마치 끊어지는 것과 같이 아파하더라. 복약을 대단히 많이 먹었어도 효과가 없었다. 자, 어떤 맥이 나타났을까요? 그 맥을 짚어보니 부대예요. 부대. 뜨면서 크면서 장한 맥이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부대, 장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좀 규모가 길고 크게 그와 같은 맥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이 증은 화의 사특함이 양명의 경락에 나그네하여 즉 침객했다는 뜻이죠. 양명의 경락에 침객하여 이른 것이다.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은 갈근 생석구 30g, 갈근 15g, 옥죽 15g, 맥문동 15g, 단피 10g, 백작 10g, 부등 12g 이와 같이 해서 처방을 했다. 세제를 복용함에 통증이 멈추고, 여섯제를 복용함에 입이 열리는 것이 보통 사람과 같았다. 9제를 먹으니
여러 증이 모두 나왔다. 대단히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한 증상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증으로서 목적증이 나타날 수 있다. 눈이 붉어지는. 이것은 왜 그럴까? 소양의 맥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경락적인 관점에서 증을 풀이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소양의 맥이 눈초리에서 일어나서 가지치는 것이 충중으로 내려가서 경막을 뚫고 지나간다 라는 관점에서 소양경이 바람에 적중되어 기가 막히게 되어 열을 발생하니 귀가 안 들리고 눈이 붉어지는 통증이 오고 가슴이 그득하면서 부대끼는 등의 흉만 증을 드러내 보인다. 사기가 소양에 있는 것이니 반표 반리에 있는 사기다. 이럴 때 응당 소시호탕으로 치료해야 한다. 해야지 한하고 하시키는 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소시호탕, 시호, 반근, 황금, 인삼, 감초, 자, 한하, 생강, 각, 성냥, 절하여 대조 12매 쪽에서 상 7미를 물 1말 2대로 달여서 6대를 취하고 찢기를 버리고 거듭 달여서 다시 또 달인다는 뜻이에요. 또 재탕을 한다는 뜻인가요? 다시 달여서 산승을 만들어 산승이 될 때까지 다시 달여서 산승을 복용한다. 따뜻하게 해서 1승을 복용하되 하루에 3번씩 복용한다. 한 대면 저거 많은 양이 아닌가요? 양이. 당의 시호와 황금은 담경의 물려를 씻어주니 즉 눈이 적통하는 것을 가히 제거시킬 수가 있다. 쫓아낼 견자죠. 쫓아낼 견, 몰아낼 견. 인삼과 자감초와 대조는 기기를 굳세게 하여 막을 두부할 때 두자인데 이것이 그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막는다. 막아준다. 미를 막아준다. 원본에 미라고 나왔는데 미열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반화와 생강은 미를 화시키고 중을 잘 조리한다. 오르게 해준다. 인삼, 자감초, 대조가 건비하여 노하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이게 노하는 것이 지금 빠졌는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빨이 아파오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양령경맥이 이빨을 행함에 사특한 열이 경맥에 침객하게 되면, 양령경맥에 침객하게 되면, 침입하여 머무르게 되면 이빨이 동통하는 것을 드러내고 입이 마르고 신범하며 이때 맥이 크고 설태는 약간 누런 설태 등등의 증을 보인다. 전부 화기가 성한 것이라 맥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치료함에 백포탕에 생지황을 더해서 지혈에 있는 열을 씻어주면 낫게 된다. 백포탕 4 생지황 이빨일 때. 다음 네 번째, 인통, 목구멍이 아파오는 수가 있다. 이것은 대부분 폐와 위에 있는 화기가 경락을 따라서 위로 솟구쳐 올랐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맥이 삭 하면서 설태는 약간 누런 색을 띈다. 치료함에 항년 해독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맥이 변하여 삭한 맥을 변화시켜 맥이 변하여 삭하면서도 아주 가느다랗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음의 혈분이 이미 손상된 것을 주로 하는 것이니 이럴 때에는 음분을 보해주는 현삼 23g, 생지 30g, 청과 10g, 탈랑근 15g, 생감초 10g, 주격 10g. 그래서 대폭적으로 음분을
보충해주는 그와 같은 약재로서 쓰고, 삼가 도한한 약을 쓰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함부로 도한한 약을 여기서는 써서는 안 된다. 맥이 세삭할 때, 맥이 세삭하는 것은 가느다랗게 오는 것이니까 음혈이 거의 사고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화기가 장부로 침음에 들어갔을 때 나타날 증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토하게 된다. 위장에 열이 맺혀져서 위장에 맺혀진 열로 인해서 대변이 비결하여 통하지 않고 화사가 위로 거역해 올라가니 토하게 되는 것이다. 대변이 꽉 막히니까 밑으로 소통이 안 되고 위로 씹어라서 토하게 된다. 먹는 것이 끝나면 바로 토해내는데 토해내는 기세가 아주 급박하여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다. 대변이 단단하게 맺어지고 비결하고 소변이 황적색을 띠며 심장이 부대끼고 잠을 못 잔다. 맥이 오는 것이 활싹하고 힘이 있다. 혀는 아주 붉고 그 설태는 누렇다. 비가 아주 제법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제법 크게 들려오는군요. 빗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시원하게 들리실 겁니다. 대황 감초탕을 사용한다. 대황 농량 감초 1량. 아주 좀 강력하게 대황을 많이 쓰는 거군요. 아주 간단한 처방이네요. 이 장이니를 물 석대로 끓여서 한 대를 취하고 나누어 따뜻하게 두 번에 걸쳐서 고정한다. 대황이라는 것은 내달리고 머물러 있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열을 씻어내고 맺어진 것을 깨부순다. 장과 위를 탕탕탕 씻어낸다. 그래서 위에 하로 하여금 위에 있는 하기로 하여금 아래로 내리썩게 할 수 있다. 하강시킬 수가 있고, 감초는 위를 하하게 하고 중을 편안하게 해준다. 대황을 시름으로 해서 그 공을 마칠 수가 있으니, 즉 구토가 저절로 그치게 된다. 만약에 화기로 인한 구토증에서 대변이 비결한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는 대황을 빼고 황련 19g, 황금 19g, 생강 19g, 당삼 6g 이것만을 사용해서 청화 화위시키고 화를 씻어내고 위를 화하게 하고 거역하는 것을 끌어내려 토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으니 그 효과가 아주 비범하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리가 또 생길 수 있다. 화로 인해서 화열의 사특한 기가 아래로 장의 음을 불태우니 장의 음기가 견실해지지 못하여 화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바가 되어 하리를 발생한다. 이때는 기부가 발열하고 아주 진한 몽혈을 내리쏟는다. 몽이라는 것은 보름농자네요. 보름농. 몽혈, 보름이라는 뜻도 되고 아주 진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는 보름피를 내리쏟는다. 혹자는 황백색의 점액을 내리쏟기도 하고 복통하며 아래로 쳐져내리고 떨어질 축. 맥이 오는 것이 매끄럽고 활싹하다. 혀가 붉고 설태가 누렇다. 이럴 때에는 표와리에 있는 화열을 양쪽으로 풀어줘야 한다. 들어가는 약재로서 달근이 단근이 들어가요. 엄청난 기육을 풀어주고, 감초 2냥 자해서 황금 성냥, 황련 성냥, 상삼이를 물 8승으로 먼저 달근을 끓여서 두 대를 주로트리로 감하고, 그러니까 6대가 남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러 제약을 넣어서
다려 두 숭을 두 대를 취하여 찢기를 버리고 나누어 따뜻하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복용한다. 갈균은 기미가 신매우면서도 선을 성질이어서 이미 해기시켜서 열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데다가 또한 눈이 장과 위를 시원하게 씻어서 펼칠 수가 있는 것이다. 중용하여 무겁게 거듭 사용하여 8량에 이르도록 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표와 리에 걸쳐있는 사특한 열을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 갈균을 아주 대폭적으로 중용한다는 그 해법이 담겨있네요. 황금과 황료는 쓰고 차기 첨성질로 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열을 씻어내어 내리 쏟는 것을 그치게 해준다. 강초를 더하여 가운데를 중기를 잡아서 전기를 보호한다. 그렇게 해서 또 모든 약을 잘 고르게 조화시켜 나간다. 중의약에 있어서 이 삼황이라는 것이 현대의학에서도 받든다. 진귀한 보배로서 누차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대의학에서도 진귀한 보배로 받들음을 받는다 이 말이죠. 현대의학에서도 진귀한 보배로 받들음을 받을지 이 삼황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그래서 수없이 사용되고 있음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마황이 천을 다스리고, 황녀는 하리를 다스리고, 대황은 황달을 다스린다. 이 세 개의 약은 이미 그었어요. 서양의 영역 중으로, 서약의 영역지 중으로 이미 선을 그었다. 이 세 개의 약은 이미 선을 그어서 서약의 영역지 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편입되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미 서약 영역의 경지에까지 들어갔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에 열이 장으로 뒷밖에 내려가게 되면 보통 하리하고 홍백의 점액을 내리 쏟는 것을 발생하는데, 아래가 무거워 통하기가 어렵다. 뒤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복통하며 하리를 발생하는데, 이때 그 하리가 홍백색의 점액을 내리 쏟아서 아래로 내리 쏟는 것이 아주 중해서 난통, 통하기가 어렵다. 내리 쏟는데 통하기가 어렵다. 또 뭔가 좀 해석이 안 되면 혹시 이게 원문이 잘못된 것인가 또 이게 살펴봐야 돼요. 하중 난통, 냉내 현상. 하중 난통. 너무 아래가 무거워진다는 뜻인가요? 아래가 무거워져서 소통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가서는 그 아래가 무거워져서 대변을 소통하기조차 어려워진다. 그런 무력증에까지 빠진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됩니다. 맥이 오는 것이 현하고 삭하고 설태는 약간 누렇다. 치법으로서 담부에 쌓인 사열을 씻어내면 된다. 당약으로서 황금, 성냥, 작약, 중냥, 강초, 중냥, 조에서 대조 12내 덕. 쓸개의 사열을 씻어내는데 황금, 작약, 감초만으로 그냥
저기가 되는군요. 상육리를 물 한 말로 끓여 석대를 취하여 찌찌를 버리고 따뜻하게 한 배를 고정하고 하루에 2번, 밤에 낮에 2번, 밤에 1번 도정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의 황금은 고한한 기민이 간담의 화열을 잘 씻어낸다. 작약은 작약의 상고함이 간담의 음을 잘 길러준다. 작약의 상고함이 양약이 서로 합해져 상고는 음을 길러주고 화를 씻어내면서 음을 단단하게 해주어 더욱 토중의 목을 쳐내는 데에 능하게 된다. 토중에 벌목하는 데에 능하다. 여기서 이 음토를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음토. 토중에 벌목을 능하게 한다. 바로 이게 토기를 이제 북돋아 준다는 얘기. 감초, 대조의 미가 감한 것으로 토를 보해주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간병이 나타날 때에는 마땅히 비를 먼저 채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간병이 나타났을 때는 비를 먼저 채워줘라. 물이 다 떨어졌네요. 숨도 차고 목도 마르고. 만약에 거름인 간장의 화열이 습을 같이 끼고서 하리하게 된다면 그 변증하는 특징으로 2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열설사로 인해서 아래가 무거워지는 것이니 즉 리급 후중함이 있는 것이다. 속이 급박해지면서 뒤는 무거워지는 그와 같은 것이다. 2번째는 하리함에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진액이 열로 인해서 손상된 중후를 말해준 것이다. 중후이다. 청열 조숙 시키고 양혈 소간 시켜준다. 피를 서늘하게 해주고 감기를 소통시켜준다. 소설시켜준다. 감기가 잘 돌게 성글게 꽉 맺히지 않게 소통되게 소설시킨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백두옹, 흰머리 늙은이, 활미꽃, 황백, 황년, 진피, 상사미를 이수 7승으로 자하야 취 2승하고 거제하고 하야 운복 1승하며 낫지 않으면 다시 또 1승을 고정한다. 백두옹은 네가 쓰면서 성질이 차가우니 아주 뛰어날 천, 제멋대로 할 천. 장의 열을 씻어내어 그 독으로 인한 이지를 다스리는 데에 뛰어나다. 또한 소달시킬 수 있다. 거른 간목의 기를 소달시키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백두옹이 이와 같은 또 기능으로 작용하는구나. 황년, 황백은 청렬시켜주고 조습시켜주며 장위를 두텁게 해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진피는 고한하니 곧 쓰면서 차가우니 능히 간담과 장도에 있는 승열을 씻어줄 수 있고 혈을 서늘하게 식혀서 음을 단단하게 해준다. 진피의 역할이 되겠네요. 진피. 이 방은 역시 산후에 하리하야 산후 하리로 인해서 허함이 극에 다다른 것을 치료하는데 백두옹탕에다가 감초, 악교 각 2냥을 더해서 하면 좋다. 여기서 악교는 음을 구해주고 감초는 중을 더해준다. 더해주면서 또한 황년과 황백이 고한한 성질을 늦추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감초다. 자, 치험례가 되겠어요. 치험례. 자, 강아무개라는 남자 17세 계절 이파 이래로
보통 하며 하리 하는데 하루에 6, 7차례를 하더라. 뒤가 무거워서 노책 힘술로 그 책임을 수행하려고 아주 애쓴다. 그런 뜻인 것 같으네요. 뒤가 너무 무거워서 그 배변 활동이 작용이 안 돼서 그 책임량을 달성하려고 힘쓴다. 이런 말이 나오는 말이죠. 이거 참 뭘 말하는 건지. 후중노책이라. 하리가 너무 급해서 배변이 나오질 않아요. 배변이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제3 노력을 해야 비로소 겨우 조금 붉은 액이 나올 따름이다. 입이 말라 물 마시고 싶어 하며 여선맥이 현활하면서 삭하다. 여기서 여선맥이라는 게 뭘까요? 여선맥. 6개의 맥이, 육맥. 이런 게 촌관척을 얘기하는 것인지, 장의 육부의 맥을 가리키는 것인지, 삼음삼량의 맥을 가리키는 것인지, 여선맥이 현활하면서 삭하다. 설태가 황이하다. 이것은 거름으로 인한 하리로서 승렬이 안에 쌓여 있는 것이니 간이 서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못한 것이다. 당영천이 얘기한 바와 같이 금목이 상해함에 금과 목이 서로 해친다. 금목이 폐금과 간목이 서로 해침에 승렬이 상전해요. 습과 열이 서로 달일천 달아오르게 하는 승렬이 서로 달아오르는 증이다 라고 말했다. 당영천이 폐금과 간목이 서로 해치려 싸움에 승렬이 서로 승렬로 인해서 서로 벌거지는 증이다. 이에 대한 해소방으로 백두홍 12g, 황년, 황백, 각 9g, 진피 9g, 활석 15g, 백작 12g, 지각 6g, 길경 6g. 아휴, 처방 읽기도 숨차네요. 두제를 복용함에 대변의 차수가 감소되었고, 또 두제를 복용함에 홍색의 점액이 보이지 않았으니 이로부터 해서 낫게 되었다. 자,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세 번째, 열로 인해서 열이 권력하는 그와 같은 증이 나타난다. 열골증이 나타난다. 거름 간이 병남에는 정기와 사기가 교쟁하는 것이 있어서 음량이 사라졌다 길러졌다 하는 소장하는 특징이 있다. 정기와 사기가 교쟁하는 가운데 음과 양이 소장하는 사라졌다 길러졌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만약에 양열이 안으로 왕성하여 음을 밖으로 닫아 걸게 되면, 밖으로 막히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음양의 기가 서로 순접 이어지지 못함에 이른다. 이러게 되면 곧 수족이 벌랭하는 열골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양열이 안으로 왕성해져서 음을 밖으로 닫아 건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 음양의 기가 서로 순접하지 못하게 되어 곧 수족이 벌랭하는 열골증을 형성한다. 열골의 특징은 발열하는 것이 앞에 있고 수족이 벌랭하는 것이 뒤에 있다. 먼저 발열이 나타나고 난 뒤에 수족 벌랭이 나타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장중경이 이른바 열이 심하면 벌랭도 역시 심하고 열이 미약하면 벌랭도 역시 미약하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온몸이 발열하면서 수족이 벌랭하고 맥이 오는 것이 활대하고 입이 마르며 손가락치자죠. 손가락치 못합니다. 손가락치. 손톱의 색이 붉고 붉으나 대변은 비하지 않는데요. 대변은 비하지 않는다.
대변은 비하지 않는다. 대변 불비네요. 대변은 또 막히지 않는 상태네요. 그 설태는 약간 누렇다. 이럴 때에 청열시키고 화양시키는 양을 화하게 해주는 백호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만약에 이때에 대변이 비결하여 통하지 않기라도 한다면, 않거나 복만 하면서 혹 통하고 맥이 오는 것이 잠기면서 느리면서, 잠기고 느리면 침지하면서 힘이 있거나 그 설태가 누런 것이 아주 두텁거나 할 때에는 바로 뭘 사용해 볼 수 있느냐, 통부시키고 불을 소통시키고 실한 것을 설시켜주는 법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 대시호탕과 같은 것을, 대시호탕 혹은 소순기탕 같은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다. 대변이 일단 창통해진 뒤에는, 즉 수족이 따뜻하게 전환되니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다. 수족이 일단 대변이 통창되고 나면 소변이 따뜻해진다. 치험례가 되겠습니다. 여 아무개 방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48세 초추에 초가을에 감기에 걸려서 몸의 온도가 39.8도까지 도달했다. 마을 중에 적각의가 주사했다. 적각의, 의사는 의사인데 붉을적 다리가, 붉은 다리의 의사. 붉은 다리라는 게 뭐예요? 적십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적십자. 적십자 의사가 주사했다. 안내이징이라는 퇴열약을 주사했다. 그랬더니 선퇴선승, 돌다선, 한편으로 퇴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오르고 하더라. 4, 5일 뒤에 몸의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더라. 입이 마르고 마실 수 있다. 마시고 싶어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입이 마르고 능음이다. 입이 마르면서 마실 수가 있고, 수족은 도리어 걸랭하다. 도리어 반걸랭. 이게 또 뭐예요? 또 이게 수족은 각자가 나왔고 또 반자가 나와. 수족은 도리어 걸랭을 반대로 한다. 이런 뜻인가요? 여기서 그 열골증에서 열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걸랭증이 온다고 한 것을 봤을 때는, 수족은 도리어 걸랭하더라. 열은 높은 반면에 몸은 뜨거운 반면에 수족은 걸랭했다. 그 맥이 활하면서 대하고 혀가 강하고 붉고 태가 황하더라. 변증하기를 열골이라고 적었다. 열골이라 변증하고 백호탕 원방을 적어주었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받아 적으라고 했다는 얘기겠죠. 두제를 복용함에 나을 차도 있다. 좋아지더라. 소아들이 아주 높은 고소병이나 불사를 열병이나 고소증으로 가히 속발 계속적으로 추풍하고 수족 골랭하는 증을 속발할 수가 있다. 소아들은 고소증일 때에, 아주 높은 연소 열증일 때에 속발, 추풍이라는 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듯이 몸을 떠는 것을 추풍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풍하는 것과 수족이 걸랭하는 증을 속발하게 된다. 이럴 때의 치법이 바로 청열, 소사시키는 것을 위주로 한다. 열이 물러나면 모든 증은 저절로 해소된다. 단지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치료하면 할수록 더욱 심해진다. UAUB의 용법입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더모 용법이죠. 네 번째, 온학이라. 온열하면서 추웠다 더웠다 하는 온학이 나타난다. 이건 어떨 때 나타나느냐? 밖으로부터 감촉된 풍한의 사기가 우리 몸 내장에 머물러 있다가 봄 여름에 양기가 밖을 향해서 선설해 나오면서 비로소 발하게 된다. 진짜가 앞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겠네요. 봄 여름에 이르러 양기가 밖을 향해 펼쳐 나오면서 비로소 그 안에 있던 잠잠했던 사기가 같이 합쳐지면서 온열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속에 잠복해 있던 엎드려 있던 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한사가 쌓여 있던 것이 오래됨에 열병으로 변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온학은 그 맥이 평하는 것 같아. 화평하다. 몸이 한함이 없고 단지 열나기만 하고 골절이 번통하고 때때로 구한다. 이럴 때에 치료법으로서 한을 덜어내고 열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 기세에 따라서 잘 이롭게 인도해 나가야 한다. 지모 육량 시켜주는 약이 있네요. 석고 한근, 석고가 많이 들어가 열을 많이 시켜줘야 되죠. 감초 두냥 조해서 갱미 이호 계지 성냥 계지가 또 들어가요. 상오미를 이수 일두로 잠이 숙탕 성하야 쌀을 끓여서 숙탕 아주 완전히 익는 상태에까지 끓여서 찌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일승을 복용하고 하루에 3보한다. 본방은 백호탕에 계지를 더한 것으로 백호탕은 청렬하고 생진 진액을 만들어주고 구역을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하며 여기에서 계지를 더함으로 해서 표에 있는 사기로 인한 골절에 동통하고 부대끼는 것을 치료해주는 것이다. 표의 사기로 인한 골절 동번함을 다스리는 작용으로 계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백호가 계지탕을 쓰네요. 온하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논한 바의 것이 미진하다. 여전히 화증에 대한 치료법으로서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유도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일반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들음에 세 개로 반응해서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후망언하니이다. 나는 이에 아주 두터운 기대와 그대들에게 두터운 기대를 갖습니다. 하면서 대망의 그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도주 선생님의 평생의 체험을 하나로 요약해서 우리 몸의 병의 기전은 수기와 화기에 의한 질항작용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수기에 한한 것과 화기에 열나는 것을 잘 바로 균형만 잡아주면 모든 병은 저절로 풀어지게 된다. 이것이 우주 자연의 법칙 중에서 주역의 원리에서 화, 수, 위에 화가 있고 밑에 물이 있으면 물불이 따로 놀아서 미제, 구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수, 화, 위에 수가 있고 위는 서늘함을 유지해야 되고 아래는 따뜻함을 유지해서 수화, 기제의 원리로 가야 된다. 라는 그와 같은 뜻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대단히 획기적이고 핵심적인 요약된 그 다음에 아주 치밀한 신체에 대한 기전을 풀어주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공부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숙독해서 반복 숙지하다 보면 유도주 선생님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뛰어난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화두는 못하지만 그냥 좁은 소견으로 떠들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판 통독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모두 여러분들이 뒤에서 지켜봐주는 큰 격려 속에 힘을 얻어서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후속편으로 앞으로 일주일간에 걸쳐서 어떤 작품을 또 해볼 것인지 물망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좋은 소재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엉터리, 어설픈 글자풀이 정도의 그것으로 그치고자 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